에드워드 리, 문재인 조국 대 기득권의 전쟁, 조국이 두려운 여야 기득권의 담합.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차기로 최우선하는 게 지지자들의 사명인 듯하다. 문 대통령의 가치인 제조산하와 더불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면 100번 동의한다. 이 연장선에서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이낙연 후보가 과연 그럴지 의문이다. 조국과 추미애가 모진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참나무라면 이낙연은 휘어지는 대나무에 가까운 듯하다. 기득권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진두지휘할 사람은 추미애가 적임자라 여긴다.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최소한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도덕성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추미애는 그런 면에서 여타 후보들에 비해 잘 준비된 사람으로 그의 삶이 증거한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결벽에 가까운 사람이다. 더불어 그는 사회 대개혁이라는 역사적 대명제를 화두로 던졌다. 한마디로 목숨을 건 제조산하다. 게다가 남북 문제와 외교에서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촉진할 사람이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물려받은 유산, 즉 통일 평화사상 DNA를 신세대 평화 로드맵에 담아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업그레이드했다. 더불어 우리끼리 용기를 갖고 능동적으로 풀자며 외세 억제 정책과 신념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이 닦은 길을 확장하고 그의 가치를 이을 사람이다. 그리고 조국으로 이어져야 한다. 원래는 조국이 1순위였다. 그랬다.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우리 사회 전반을 혁신하고자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정치꾼들을 태생적으로 믿지 않는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과 일하면서 더 심화되었다.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청와대를 떠났다가 다시 비서실장으로 복귀해야만 했던 일, 그리고 노 대통령이 서거를 맡기까지의 1년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졌다. 그런 그가 다시 정치 한복판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인가. 이는 목숨을 담보하는 행위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명명해 세상에 내놓았다. 기실 문재인의 목숨이다. 그리고 정말 온몸을 던져 죽도록 일하지 않는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정당하게 평가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면 그를 알 수 있다. 전 부문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것의 결과물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그가 비록 인사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지만 이런 객관적 사실까지 왜곡하면 안 된다. 그가 당대표 시절 개파를 청산하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 것은 누구나 안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당혁신위원장으로 그는 조국을 영입하지만 당내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조국 불가론이다. 이들은 우리가 적폐라 일컫는 국힘당류의 기득권처럼 또 하나의 기득권이다. 조국의 성향과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절대 불가를 외친 것. 그래서 조국이 먼저 혁신위원장을 고사위원으로만 참여하겠다고 하는 선에서 혁신위가 꾸려졌고 위원장을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맡게 된 것이다. 이후 총선은 문재인, 조국의 승리였다. 조국이 두려운 세력들,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다. 이에 문정부의 얼개를 그린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혁신위원장을 맡기고 싶었던 문재인에게 조국은 개혁의 영속성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염두에 둔 특별한 사람이다. 이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듯이 발설한 사람이 당시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다. 박지원 현 국정원장 DJ 비서실장 출신으로 정보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청문회 때마다 그는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며 저격수로 통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을 차기로 생각한다는 그의 말은 엄청난 반향을 부르고 기정사실화된다. 검찰 및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 마피아들의 암묵적인 담합,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적폐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역시 고리로 연결된 대권을 꿈꾸는 자들과 그 세력에 의해 조국은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이 되고 이들의 나팔수인 언론의 전방위 혹세무민이 시작된다. 이것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득권 세력에 담합해 조국을 죽이려 한 이유다. 근원적으로는 조국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진보 정치에 대한 조언과 현실 정치 비판, 검찰개혁 등의 칼럼과 저서인 진보 집권 플랜을 통해 보여준 사회개혁 성향을, 그리고 그의 지성을 흠모하는 수많은 팬들이 팬덤 현상을 극도로 싫어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이다. 기존 체제의 붕괴, 즉 특권층을 형성한 기득권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다. 대권 망상에 빠져있던 윤석열이 먼저 칼을 빼들었고 적폐 기득권층이 총궐기해 온 나라를 핥히며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조국을 죽여야 하는 자들의 융단 폭격이 범국가적으로 확대되고 민주당과 유력 대권 주자들 역시 기득권의 편에서 암묵적으로 동조한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심정으로
실리를 따지기 바빴고 일가족이 몰살을 당해도 모두 외면했다. 비정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들은 다 계산이 있었다. 민주당은 우리가 적폐라 부르는 검찰과 사법부, 언론처럼 기득권일 뿐이다. 법무부 장관을 중도에 그것도 35일 만에 사퇴해야 할 만큼 민주당의 압박은 집요했다. 후임으로 같은 길을 걷게 된 추미애 장관이 조국 편에선 유일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조국이다. 어떻게 이토록 잔악무도한 공격을 견딜 수 있는지 상상하기도 벅차다. 사람이 아닌 듯하다.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지금 애초에 기소 자체가 공작이었던 정경심 교수는 당연히 무죄다. 시민들은 검찰과 사법부의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검찰과 사법부, 언론은 철퇴를 받아야 옳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얽어서 마녀 사냥을 한 세력들, 즉 여야를 가리지 않는 기득권들의 음모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기득권을 지키고 차기를 노린 자들이 파워게임이다. 그들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 정신을 뭉개고 통합운운하며 개혁의 거대한 물줄기를 틀어버린 것이요. 법사위원장을 적폐 국힘당에 양도한 것이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시민들을 기만한다. 법사위원장을 갖고도 하지 않던 일을 어떻게 조속히 하겠다는 것인지 가증스럽다. 문재인 조국 대 기득권의 전쟁.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조국 대 기득권의 전쟁이다. 민주당 역시 이 기득권 세력이 컨트롤한다. 추미애 캠프에 아무도 없는 이유다. 조국에 이어 추미애 장관이 개혁을 담금질하자 그 역시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누가 문재인과 조국을 지키겠는가? 이 나라 기득권이 왜 조국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한다. 진실이 하나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페르나들이 하늘인 시민들의 철퇴를 받아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가? 그러면 조국을 지켜야 한다. 이들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개혁과 제조 산업을 위한 한 몸이기 때문이다. 김경수 지사가 수감되면서 문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지금 윤석열과 그 잔당이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자명하지 않은가? 자신을 죽이고 조국을 전방위로 나서 죽이려 했듯이 문 대통령 퇴임 후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기득권에 넘어가면 여론 조작으로 걸고 남북 문제를 제멋대로 비틀고 왜곡해 어떻게 공격할지 뻔히 예상되는 일이다. 역사적 격변기요 분기점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까? 오직 깨어난 시민 집단 지성만이 답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사명을 즉시 더 크고 강력하게 확장하고 연대해 횃불을 밝혀야 할 때다. 에드워드 리